어, 아무래도 유튜브는 좀 보기 편할 겁니다. 맞죠? 화질이 좋으니까. 교과서 118페이지. 애국 계몽운동. 운동에 대한 얘기. 알겠습니까? 이거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의병운동 마무리 했는데, 맞죠? 의열단까지 설명했습니다. 맞죠? 의열단까지 설명했고, 이게 중요한 건 얘들아, 이게 아까 우리 쌤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이 지금 구구운동이나 독립운동사는 흐름을 잘 알아야 됩니다. 흐름. 이제 좀 단원이 바뀔 텐데, 우리 독립운동사는 사실 어려워요. 제일 어려운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한국사에서 제일 어려운 파트가 독립운동사랑, 내가 볼 땐 그거랑, 고려시대가 좀 어렵고요. 독립운동사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해방 전후, 알겠습니까? 미소공동위원회 나오고 이런 부분 있잖아요. 어려워요. 하여튼, 내가 볼 때 그 세 파트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야, 사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독립운동사거든. 근데 흐름만 잘 알고 보면은, 그래도 어려운 건 쉬운 건 아닙니다. 알겠어요? 중요한 건 얘들아, 무장투쟁, 계속 얘기하지만, 무장투쟁, 노선이 있고, 그 다음에 실력 양성 운동이 있어. 실력 양성론. 두 가지 노선으로 이제 독립운동이 진행됐다고 이제 이해하면 됩니다. 알겠어요? 오늘은 이 실력 양성 운동에 해당되는 거예요. 애국 계몽 운동이 바로 그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애국 계몽 운동은 여튼 이 나라의 힘을 지금 당장 일본과 싸우고 있는 힘드니 우리의 어떤 실력을 먼저 키우고 우리가 독립을 도모하자는, 나라를 되찾자는 그런 운동입니다. 알겠어요? 이게 간단하게 다시 설명하자면 특징, 그 다음에 한계점 중요합니다. 한계점. 요거 되게 중요해요. 난 이거 되게 강조하는데 이거를 알아야 우리 일제시대 때 친일파들이 어떻게 친일로 빠져들었는지 이해가 가능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두 가지와 오늘은 다 못하고요. 어차피 다 못하고 사회단체, 계몽운동을 전개했었던 사회단체 뭐 이런 거 정도만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요런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대단히 중요한 어떤 파트가 바로 이제 신민회 관련된 건데, 신민회도 애국 계몽운동 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이 신민회는 우리가 독립운동의 어떤 뿌리를 공부할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바로 이 신민회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요거 반드시 알아둬야 되고, 오늘은 시간을 많이 까먹기 때문에 특징과 한계 이 정도만 체크하고 애국 계몽운동은 접을게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쌤이 지금 어제 수행평가 방법 안내했습니다. 6월 11일까지 일단은 제출하는 걸로, 하는 방법을 모르면 오픈 채팅방 열어놨으니까 물어보시고요. 뭐 우리는 오프라인으로 만날 거니까 이제 그때 뭐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면 될 거고, 아마 아빠네들은 요거 내가 수행평가는 내가 주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빠네들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아빠네들이 문제긴 한데, 여러분들은 나와서 나한테 물어보면 되니까 뭐. 하여튼 모르는 거 있으면 그거 물어보기 바랍니다. 오픈 채팅방. 알겠어요? 자, 일단 애국 계몽운동이 가지고 있는 특징. 이건 간단해요. 이 특징은 얘들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다? 실력 양성.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미 많이 국력이 뒤처졌어. 일본에 비해서. 뭐 교육 분야라든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분야에 있어가지고 너무나 뒤처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힘을 길러야 되는데, 그 힘을 기르는 거에 먼저 힘쓰고 후 독립, 뭐 국권 되찾는 일을 갖다가 도모하자라는 게 이 사람들의 어떤 기본적인 인식의 방법이었었어요. 그래서 이걸 주도했던 사람들이 주로 누구였냐면 개화, 지식인 또는 관료들이 이런 입장에서 이제 민족운동을 벌여나갔던 거였죠. 이해됩니까? 자, 그런데 얘들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한계점이, 그러니까 이제 애국 계몽운동 먼저 보기 전에 한계점부터 파악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계몽운동 좋아, 맞잖아. 아니, 나쁘지 않잖아요. 맞죠? 실력 양성이라고 하는 게 주로 이제 교육이라든가, 맞죠? 그 다음에 언론 활동을 통해 가지고 백성들을 계몽시키고 힘을 키우자고 하는 건데, 이 나쁜 건 아니고 좋잖아요. 근데 아주 중요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어.
이게 어떤 입장에서 시작된 거냐면 요거 잘 기억해 둡니다. 책이 간단하게 설명되고 있지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사회 진화론이라고 하는 입장 속에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채팅창에 얘들아 잘 듣고 있죠? 21명. 네. 자, 사회 진화론이라고 하는 입장 속에서 이게 시작된 거라고. 얘들아, 이 사회 진화론 되게 중요한 거야. 자, 이게 뭐냐고. 이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게 왜 친일로 빠져들었는가가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독립운동을 그러니까 친일파가 되는 사람들은 되었던 사람들 중에는 사실은 독립운동가들이 많아요. 이게 뭔 소리입니까? 독립운동 하다가 왜 친일로 빠져들까? 이것 때문입니다. 잘 들어봐. 근데 진화론은 들어봤을 거야. 진화론. 진화론이라고 하는 거는 너네 생물 시간에 요즘 생명공학이라고 그러나? 생명공학? 제가 저기 굴러가요. 생명공학이라고 부를 거예요. 녹화되고 있는 거 맞죠? 생명공학. 사회 진화론은 알다시피 이게 자연의 어떤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진화론이라고 하는 건 자연의 법칙이지. 진화론 보면 다윈의 진화론 말하는 건데, 적자 생존, 그 다음에 적자 생존 또 뭐 있지? 약육강식, 맞죠? 그러니까 우월한 자들이 살아남고 열등한 애들은 잡아먹혀서 이제 도태되고 이게 이제 진화론이잖아요. 진화론. 그러니까 자연의 어떤 법칙을 본다면 우월한 애들은 살아남았고 열등한 애들은 그냥 잡아먹히고 도태되고 그렇게 해서 진화해 온 거다. 자연계가. 이게 이제 사회학하고 이게 연결시켜가지고 만든 게 스펜서의 사회진화론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사회로 똑같은 거야. 이게 동물들 세계의 어떤 그런 법칙을 갖다가 인간 세계에 적용한 거죠. 인간 세계도 말이야. 우월한 집단이 있고 열등한 집단이 있어. 그러니까 열등한 집단은 우월한 집단에게 잡아먹히는 게 당연한 거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사회진화론입니다. 되게 그럴싸해 보이지 않습니까? 되게 그러니까 이걸 이때 수용했다는 말은 우리가 지금 뭐가 되지 않아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열등한 민족. 그 다음에 나약한 민족이 되지 않아야 되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교육을 통해서 또는 언론 활동을 통해서 백성들을 계몽시키고 교육시키고 학교도 만들고 이렇게 이제 힘을 길러야 되는 거지. 그래서 강자가 되어서 살아남자라고 하는 게 이 애국 계몽 운동의 핵심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근데 이게 왜 나빠? 이게 왜 나쁜 걸까? 언뜻 들으면 이게 틀린 말이 아닌 것 같고 되게 괜찮아 보이잖아. 우리가 강자가 돼서 살아남자는 건데. 이해되지? 근데 이게 왜 한계냐면 이거는 얘들아 이거 누구의 논리인 것 같아요? 이 약자의 논리야, 강자의 논리야. 그렇지, 강자의 논리인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미 내가 강자인 사람들이 이 이론을 가지고 이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의 논리인 거야. 내가 왜 제국주의자인가? 너네는 왜 우리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가? 너네는 아직 힘이 약하고 우리는 힘이 세잖아. 당연히 너네는 우리의 지배를 받아야 돼. 라고 하는 게 이게 사회진화론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일본의 식민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실력을 키우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이걸 수용했다는 말은 좋아. 한편으로는 좋아. 그렇지만 이게 성공할 수 있었겠나? 이게 실패했겠나? 실패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강자가 이걸 가만 내버려 두지 않겠지. 그러니까 약자가 강자로 성장하는 것 같다가 강자가 너 이제 강자가 되고 싶구나. 너도 힘이 강해지고 싶구나. 내가 도와줄게. 이런 게 어딨냐고. 탄압하고 방해하죠. 맞죠?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실력 양성 운동 자체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게 실패하거든요. 맞죠? 그게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일본의 본격적인 식민지가 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1900년이 되니까 이거마저도 일본이 방해하지만 1920년대 또다시 이 운동이 나타나거든요. 문화통치 시기에. 그때는 대다수의 지식인들이 전부 다 친일로 빠져들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해보니까 안 되는 거야. 해보니까 내가 강자가 될 수 없음을 느끼게 된다면 넌 어떻게 하겠니? 그냥 순응하는 거죠. 이게 어떤 느낌인지 내가 이해되는지 모르겠다. 난 머리가 좋아. 나는 원래 머리가 좋은 사람이야. 공부만 하면 내가 지금 공부 안 하고 있지만 내가 공부만 하면 성적이 분명히 오를 거야. 해볼까? 척 해봤어. 당연히 안 올라.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 나는 머리가 나쁘구나. 나는 그냥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공부 때려쳐야지 포기하게 된다고. 마찬가지야. 사회신화를 수행했던 지식인들은 우리 조선민족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조선민족이 안 되는 거를 확인한 거거든. 알겠습니까? 이게 방해든 뭐든 간에 하여튼 스스로 이제 이 약자임을 인정해버리게 되면은 독립을 포기하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게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잘 이해해야지 20년대 우리 문화통치 시기에 친일파들이 어떻게 친일이 되어가는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1900년대입니다. 알겠어요? 열심히 노력하시겠죠. 이해됩니까? 자, 이렇게 이제 된 거고. 자, 그러면 얘들아, 이 구체적인 사회단체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이거는 되게 많은데 친일단체들 다 뺄게요. 친일단체들도 있었어. 알겠습니까? 친일단체들도 있었어요. 뭐 일진회 대표적인 거 일진회죠.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대한협회도 솔직히 약간 좀 친일로 많이 빠져듭니다. 그런 것도 다 빼버리고 설명하고 있으니까 교과서에서는 일단은 보한회라든가 그다음에 헌정연구회라든가 그다음에 대한자강회 정도는 알아둡시다. 대한자강회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어떤 이 애국 개몽 운동을 벌여 나갔었던 단체들입니다. 그러니까 보안에는 이건 1904년에 일본이 이제 거의 이제 전쟁을 승리로 잡아가면서 황무지 개간 요구를 갖다가 이 반대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관철시키긴 했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관철시키긴 했었지만 어쨌든 이 활동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단체였고, 헌정연구회잖아. 이게 되게 연구 단체 같지 않나요? 그 헌정이라고 하는 말은 정치와 관련된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는 윤효정을 비롯하여 윤효정을 중심으로 전개됐던 이 단체인데 우리가 뭐 정치 개혁을 해야 된다는 걸 강조했던 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입헌군주제를 도입해가지고 좀 이제 근대적인 정치 제도를 수립해보자 했던 그런 단체였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통감부가 설치되면서 해체됩니다. 알겠습니까? 어쨌든 뭔가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보려고 했던 애국 개몽 운동 단체들은 좀 이따 얘기했지만 하나하나 일본의 방해를 받기 시작해요. 알겠습니까? 이 대한자강회의 대표적인 활동이 뭐냐면 좀 알아두세요. 이거는 고종의 강제 퇴위를 갖다가 반대했던 1907년에 기억납니까? 1907년에 헬그 특사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고종이 강제 퇴위당하잖아. 맞지? 반대 운동을 벌였던 단체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본이 해산시켜버리죠. 알겠습니까? 해산시켜버리고 해체시켜버렸죠. 어쨌든 뭐 대한자강회 같은 경우는 되게 규모도 컸던 단체였습니다. 지방에 25개 지회도 있고 괜찮은 좀 규모가 컸던 단체인데 일본에 해가지고 해체당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일본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자꾸 방해한다고. 이거 해산시켜버리고 해체시켜버리고 이런 식으로 애국 개몽운동 단체들은 특히 일본의 방해 속에서 제대로 활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힘을 키우자고 하는 걸 갖다가 가만 안 내버려 두겠죠. 더 중요한 거는 얘들아, 이거 1907년이 되면 보안법이 제정되는 건데, 보안법이 제정돼요. 그럼 당연히 이건 뭐 이게 일본을 감시하려고 했던 거였겠나? 아니겠죠. 이거 1907년이면 이미 거의 이제 우리가 일본에게 차관 정치가 시작되면서 행정권마저 거의 장악된 거잖아. 통관부에 의해 가지고. 맞죠? 행정권이 다 장악된 상태에서 이 대한제국에 강요했던 법이긴 한데 이걸 통해 가지고 만약에 반일 단체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활동하면 전부 다 이제 막 감시의 대상이 됐던 거였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자, 어쨌든 1907년 이후에는 사실상 일본에 반대하는 단체들은 활동 자체가 많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게 될 이 신민회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해요. 구국운동이지. 아직까지는 식민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1907년에 만들어진 이 신민회는 되게 중요합니다. 알겠어요? 신민회는 일본에서 국권을 되찾기 위해서 좀 더 선명하게
어떤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단체였고, 특히나 더 중요한 거는 사회 진화론을 수행했던 사람들 대부분은 이 무장투쟁 노선을 갖다가 굉장히 혐오했습니다. 아, 저렇게 싸워가지고 어떻게 일본을 이길 수 있냐고, 무모하다라고 주장했던 게 이 실력운동을 주장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신민회는 조금 달라. 알겠습니까? 신민회는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목표도 되게 선명했었어요. 목표는 뭐 대한제국의 독립 이게 아닙니다. 알겠어요? 새로운 정치 체제를 만들려고 했었어요. 신민, 새로운 백성,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회. 알겠습니까? 그래서 잘 알아둬야 됩니다. 알겠어요? 시험 문제 나온다면 이거 반드시 나와, 신민회는. 알겠습니까? 게다가 무장투쟁 노선에 대해서도 되게 호의적이었고, 무장투쟁 준비론을 주장하면서 해외 독립운동 기지도 막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다음 시간에 이 신민회는 하도록 할게요. 알겠습니까? 빨리 끝나버렸다, 오히려. 신민회 하게 되면 좀 시간 많이 걸리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하고, 얘들아. 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채팅창에다가 적었어. 오케이? 자, 나가도 됩니다. 이제 나가도 되고요. 이거 왜 이런